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를 전해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하루라도 빨리 멀어져야 하는 사람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인성이 바닥인 사람이죠. 그런데 참 묘한 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까워지기 전에는 좀처럼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해지기 전에는 이 사람 참 괜찮네 라고 느꼈는데 점점 편해지면서 본성이 드러나고 그게 너무 싫어서 정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죠. 원래 갖고 있던 사람다움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은 그냥 보내주는 게 최선인데 문제는 그런 본 모습을 뒤로 숨기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상대의 진짜 본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가장 먼저 최대한 빨리 잘해주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를 빨리 알고 싶으면 먼저 잘해주면 됩니다.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잘해줬을 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해줄 때나 힘들 때나 늘 똑같이 대해줄 겁니다. 반면에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뒤도 안 보고 돌아서겠죠. 잘해줬을 때 그걸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과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으로 갈리는데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꼭 멀어져야 해요. 조금 더 확실히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거절을 해보는 게 있어요. 약속이든 대화든 한번 싫다고 해봤을 때 상대가 정색하거나 불편함을 드러낸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이미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니 내가 거절하는 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인성이 좋은 사람은 내가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곁을 지켜주는 분들입니다. 성공은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고 실패는 내가 사람을 알게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꼭 봐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요. 예를 들어 식당에 갔을 때 종업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죠. 손님이라는 이유로 말이며 행동이며 막 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성이 바닥이라는 증거는 약자는 무시하고 강자에게만 잘 보이려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보다 계급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깍듯이 행동하면서 어려 보이거나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죠. 이런 사람은 언제든 내가 약자가 되면 똑같이 대할 테니 빠르게 손절하는 게 낫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대우만 받으려 드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돈이나 나이, 계급을 지나치게 따지는 사람들은 인성이 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토론토 대학교 교수 조던 피터슨이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길에서 지나가던 고양이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라고. 남이든 짐승이든 힘없는 존재에게도 다정한 마음을 내는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따뜻한 인성을 지닌 사람을 가까이 두면 좋겠어요.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건 뭔가 내가 화낼 만한 일을 당했을 때 에이, 그거 가지고 왜 그래? 그냥 장난이잖아 하며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작 본인은 선을 넘어놓고 내가 화를 내면 예민하다고 핀잔을 줘요. 그런데 본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의 10%만 돌려줘도 불같이 화내거나 정색을 하죠. 자기 잘못이나 무례는 티끌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사소한 실수는 태산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다 보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헷갈릴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나를 별것 아니게 여기니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자꾸만 나를 만만하게 보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도 조심해야 해요. 예전에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항상 제 말을 자르거나 너 그거 못할 것 같은데 식으로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였어요. 한두 번은 그냥 참고 넘어가다가 결국 선을 넘어서 손절하게 됐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만만하게 보는구나 하는 느낌을 자꾸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괜히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사람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오래 끌고 가면 나만 힘들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나에게만 유독 엄격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입니다. 누군가의 참된 인성은 오래 사귄 친구나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정말 편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다정해도 나한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한다면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이니 굳이 감정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아, 이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하며 가능성을 남겨두기보다는 과감히 끊고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지켜야 합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기에도 삶은 너무 짧잖아요. 멀어지는 사람들의 흔한 특징 중 하나는 한번 그냥 넘어가면 될 걸 굳이 긁어서 부스러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해, 응원할게 한마디면 될 걸 굳이 요즘 공무원은 돈도 못 벌고 경쟁률만 높잖아. 차라리 난 개인 사업 할 거다. 넌 집중력이 부족하니 어려울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해 상대 기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회성 부족한 사람들은 굳이 긁어 부스러기를 만들고 그 부스러기를 상대 머리 위에 탈탈 털어버리는 식으로 태도를 보이죠. 마치 자신이 뼈 때리는 충고라도 하는 양 착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례한 말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스러기 같은 말에는 신경 쓰지 않고 가볍게 쓱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는 속담처럼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마련했든 주식 투자에 성공했든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축하해줄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무슨 수를 썼길래 그렇게 빨리 돈을 모았어? 혹시 불법 쓴 거 아니야? 하며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말투는 본인의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니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편이 마음이 편해요. 일일이 맞받아칠 필요도 없고 동요할 필요도 없죠.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할 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을 소모하는 건 정말 쓸데없는 일이니까요. 이런 불효와는 과감히 멀어지거나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또 하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힘들면 너도 힘들어야 한다는 묘한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을 두 사람이 같이 봤는데 한 사람은 6개월 만에 붙고 다른 한 사람은 3년 넘게 걸렸다고 칩시다. 보통이라면 정말 축하해. 6개월 만에 붙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같이 열심히 일해서 빨리 자리도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사회성 부족한 사람은 요즘 공무원은 아무나 되나 보네. 그렇게 쉽게 붙은 만큼 뭔가 페널티가 있겠지. 라는 식으로 비뚤어진 말을 내뱉어요. 자기가 힘든 만큼 남도 똑같이 힘들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저렇게 꼬인 심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책에서는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못되게 굴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몇 가지로 들면 무례한 사람에게 2번 당하면 그건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 넘는 행동을 그냥 넘어가면 이 정도도 받아주네. 좀 더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무례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못된 줄도 모르고 내로남불이 굳어져서 상대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하고도 난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야 라며 정당화합니다. 결국 진심 어린 사과도 기대하기 어렵죠. 이런 이들의 부담스러운 부탁에 굳이 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탁을 들어준다고 해도 고마워하지 않고 더 큰 부탁을 계속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내 기준에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싫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계가 끊긴다면 어차피 언제든 끊어졌을 사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못되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더 못되게 돌려줘라. 이런 조언도 있습니다. 너 살 많이 쪘네. 굴러다니겠어? 라고 하면 그래도 얼굴 망가진 것보단 낫지 않나? 하고 너 그것밖에 못 벌어서 어디 했어? 라고 하면 돈 많아도 성격 형편없으면 쓸 사람 없지 않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유재석 씨가 한 말 중에 나에게 애정도 없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해요.
결국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곁에 두고 싶은 짧은 생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본 모습을 숨기려 합니다. 동물적인 본능일 수도 있어요. 저 역시 모든 속내를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다 보여주다 보면 마음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본 모습이 고귀하고 가치 있다고 믿는다면 언젠가 내 주변에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이 가진 가장 깊은 건 남에게 꾸미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가꿔야 진정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평소에 내가 잘하고 있나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아끼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혹은 이 이야기를 마음껏 나눠주세요. 그렇게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끼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최근에 무리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을 읽었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께도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